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소개팅 자리에서 마주 앉은 그는 정말 당신의 이상형입니다. 눈빛, 말투, 분위기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색함을 메우려는 억지 웃음만 입가를 맴돕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말을 좀만 잘했더라면,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 수 있었다면.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여자 앞에서 말이 막히는 건 말재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화의 흐름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4단계 대화법은 당신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일 없이 자연스럽고 진심 있는 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당신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연애 기술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호구조사 어색함을 기회로 바꾸는 법. 첫 만남에서의 대화는 대부분 표면적인 정보 교환으로 시작됩니다. 이름, 나이, 직업, 사는 곳, 취미 등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오가죠. 바로 이 단계를 우리는 호구조사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단순한 의례적인 수다로 여겨 대충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상대가 흥미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눈빛이 빛나고 말투가 살아납니다. 이걸 캐치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은 퇴근하고 보통 뭘 하세요? 라는 질문에 요가 수업 가요? 라고 답했다면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지면 좋습니다. 요가요? 와, 되게 건강한 취미네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진심으로 궁금한 듯한 태도입니다.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요가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는 느낌이 전달돼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흥미있는 주제를 하나씩 넓혀가며 상대가 즐겁게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자기 자신도 가볍게 오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요즘 집에서 클래식 듣는 게 낙이에요. 퇴근하고 조용한 음악 들으면 하루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이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도한 자기 자랑이나 튀는 말은 금물입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잘 보이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만들기입니다.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 소소한 일상, 취미 이야기 등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화는 항상 캐치볼처럼 주고받는 리듬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한 문장 말하면 그걸 던져주는 느낌으로 다시 질문을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라는 말에는 와, 멋있어요.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그럼 혹시 최근에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점점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됩니다. 이 1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상대가 즐겁게 말할 수 있는 주제를 찾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녀가 신이 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2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색한 침묵에 당황하지 마세요. 1단계는 정보 수집이 아니라 공감 포인트 찾기입니다. 그녀가 당신과 대화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편안해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첫 문을 여는 기술입니다. 2단계 가치관, 당신이 진짜 누군지 보여줘라. 첫 대화에서 어색함을 넘겼다면 이제는 관계의 깊이를 더할 순간입니다. 1단계가 서로의 표면을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2단계는 그 껍질을 벗기고 서로의 진짜 모습, 생각, 삶의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어렵게 느끼시곤 합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면 너무 무겁고 철학적인 얘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경험이 내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주말에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요 라고 말했다면 와, 혼자 여행이라니 멋지네요.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가볍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자신이 왜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느끼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녀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주는 것, 그게 2단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감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꺼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단순히 축구 좋아해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사실 어릴 때 친구들이랑 축구하면서 진짜 많이 웃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경기 보면 그 시절 생각이 나요. 이런 식으로 감정과 기억을 함께 전해주면 그 안에는 여러분의 사고방식, 성격,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상대는 이 사람은 이런 감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단순한 소개팅 상대의 일이 아니라 그녀의 기억 속에 감정이 연결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반응해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저는 가족이랑 매주 같이 식사해요. 바빠도 그건 꼭 지키거든요 라고 말했다면 그냥 가족끼리 친하시구나 로 끝내지 말고 와 그거 정말 멋지네요.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계속 지켜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이 질문 하나에 그녀는 마음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여러분이 진짜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내면 세계의 공유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서로의 내면을 조금씩 공유하게 되면 감정적 연결이 훨씬 빠르게 깊게 형성됩니다. 칼 융이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상대방이 이해해줄 때 그 사람에게 이상형의 이미지를 투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그녀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공감하고 그 이야기를 존중하며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단계는 단순히 이야기를 주고받는 단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여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며 자칫하면 그저 좋은 사람으로만 남을 수도 있지만 이 단계를 잘 넘기면 상대의 마음에 깊이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치관 대화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상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1단계에서 이어진 대화를 통해 그녀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감정의 깊이를 나누는 대화, 그 시작은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3단계의 연애, 심장이 두근거리게 만들어. 이제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정보와 생각을 주고받고 분위기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쯤 되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연애 이야기입니다. 연애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연애사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개인의 연애 가치관, 사랑을 대하는 태도, 감정의 깊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 주제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대화의 분위기와 감정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았던 경험이든 아팠던 기억이든 그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곧 자신의 깊은 감정선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화를 시작할 때는 가볍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저는 영화 볼 때 연애 얘기 나오는 장면이 제일 집중돼요. 특히 서로 마음 확인하는 장면 보면 괜히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혹시 그런 장면에서 공감 가는 경험 있으세요? 이런 질문은 상대에게 연애 감정을 떠올리게 하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연애 가치관이나 감정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애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연인 사이에선 어느 정도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도 관계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상대는 나에 대해 진지하게 궁금해하는구나라는 신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가 연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부터 그녀의 무의식은 당신과의 관계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연애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는 상대방을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적인 뉘앙스가 전혀 없는 순수한 연애 경험에 대한 대화라도 그 자체가 서로 간의 감정적인 거리를 확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솔직함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연애 경험이나 사랑에 대한 생각을 나눌 때 멋있게 포장하거나 잘 보이려고 꾸미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경험과 감정을 차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에게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갑니다. 예를 들어, 전 연애할 때 상대방의 취미를 같이 공유하려고 노력했어요. 함께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가끔은 그런 게 오히려 부담이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는 여러분이 감정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인지 느끼게 됩니다. 또한 상대가 본인의 연애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절대 평가하거나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조용히 귀 기울이며 그 감정에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그땐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연애 이야기의 목적은 상대에게 감정적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과거 공유가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이 사람은 나랑 비슷하구나, 감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네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 3단계의 핵심은 우리는 서로 이성으로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보여주는 감정의 깊이, 공감 능력, 진정성이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감정이 오고 가는 연애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고 그 분위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녀의 감정선 위에 여러분의 진심이 잔잔하게 스며들도록 이 대화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4단계의 약점, 진짜 나를 꺼내라. 대화가 어느 정도 깊어지고 감정선도 연결되었다면 마지막 단계는 조금 더 용기 있는 한 걸음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약점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슬픈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취약성을 나눈다는 것은 곧 진정한 신뢰관계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사람 사이의 깊은 연결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나의 약한 모습이나 과거의 상처, 실패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신뢰와 친밀감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이 각자의 겉모습이나 사회적 이미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 몇 년 전에 진짜 크게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 일 이후로 한동안은 사람도 피하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그 시기를 겪고 나니까 이제는 뭐든지 더 단단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서 상대가 여러분을 약하게 본다거나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깊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대도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첫 만남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조심스럽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고 상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해 준다면 그녀 또한 점차 마음을 열고 본인의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 하나입니다. 절대 조언하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편안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사실 저는 예전 연애에서 상처를 좀 크게 받아서 아직도 가끔 두려워요 라고 말했을 때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그런 건 다 시간이 해결해줘요. 같은 반응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럴 땐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렇게까지 마음을 열고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따뜻한 리액션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슬픔을 공유할 때 가장 강하게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같이 웃는 것도 물론 즐겁지만 같이 울 수 있는 사람,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대화보다도 깊은 신뢰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중요한 심리적 작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연민과 사랑의 혼동 현상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약한 모습을 봤을 때 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호감과 애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열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부드럽고 따뜻하게 기다려주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상대가 말합니다. 오빠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빠는 얘기를 참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녀의 마음속에 편안한 사람, 믿고 기대고 싶은 사람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종종 연애에서 강한 모습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상은 그 반대입니다. 솔직한 약점과 진심 어린 감정을 보여주는 순간 가장 강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4단계는 표면적인 호감이나 관심을 넘어서 진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말로 떠드는 연애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교감하는 연애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 그것은 바로 이 약점 공유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여자를 무조건 꼬실 수 있는 4단계 대화법 어떠셨나요? 먼저 1단계 호구조사에서는 표면적인 이야기 속에서 상대가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발견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상대의 관심사를 잘 들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죠? 그리고 2단계 가치관 대화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상대의 내면을 궁금해하고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진정성 있는 소통의 방법을 나눴습니다. 이어지는 3단계 연애 이야기에서는 그녀를 이성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감정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감정 유도 대화법을 다루었습니다. 이때 솔직함과 공감, 그리고 리액션의 힘이 얼마나 큰지도 함께 확인하셨을 겁니다. 마지막 4단계의 약점 공유는 모든 관계를 진짜 연결로 전환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스킬보다 더 강력하게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실 연애는 특별한 사람들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 진심을 주고받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결국 좋은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이 4단계의 대화법은 절대 꼬시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대 사람의 진짜 대화 방식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도 다시 도전해볼 수 있겠다. 이제는 예전처럼 말문이 막히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다음번 소개팅 혹은 마음을 두고 있는 그녀와의 대화에서 이 4단계를 마음속에 떠올려주세요. 그녀의 표정과 반응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심 앞에서 결국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한 문장 속의 따뜻함, 한 번의 공감, 그리고 한마디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대화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기록해보세요. 내용을 복기하면서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